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정말 잘 키우려면요, 부부 관계가 먼저 좋아야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요즘 그 부부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좋고 행복하긴 한데 그 둘만의 시간이 없어져서 고민하는 부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부모가 되어보는 것은 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는 그 행복감은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은 이게 부부 중심의 삶이 아니고 부모, 자식 중심의 삶으로 가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아이를 낳기 전에 부부 관계가 되게 좋았다가 막상 아이 낳고 나서 부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같이 키워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몸이 피곤하잖아요. 부부간의 시간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겨. 아내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집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내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남편은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바깥 활동을 더 열심히 한다던가,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면서 오는 균형을 못 맞추는 경우, 이럴 때도 갈등이 많죠. 아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유태라고 하잖아요. 육아를 끝내고 퇴근을 해서 부부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를 재우다 보면은 잠들죠. 둘만의 시간이 없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더 외로워지는 느낌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렇게 부부들이 시간이 없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렇게 당연하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계속 소홀해질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부들한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뭔가 솔루션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과정 안에서 빠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 남편이 띠띠띠 하고 들어올 때 그래도 열일 제쳐놓고 내 사랑 자기 왔어? 이렇게 해주는, 현관에 가서 마중 나가주는,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들은 자신들이 아무도 자신을 반겨주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소외감을 느끼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여라도 내가 애기 기저귀 갈라가지고 도저히 남편한테 뛰어나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목소리 좀 크게 해서 자기 왔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편들도 오자마자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아내들은 내가 저 사람 애기 낳으러 여기 결혼했나?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현타가 오거든요. 이런 감정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현관에서 반겨주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나갈 때, 들어올 때, 이게 아내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아내는 자고 있고 조용히 나가요. 하지만 아내 이마에다 뽀뽀 쪽 해주고 가면 아내가 모를까요? 잠은 깨지 않아도 그 느낌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가준다던가, 또 들어올 때는 아내가 열렬히 환영해준다던가, 이런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과정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보다 남편이어야 돼. 아이보다 아내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애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되는 부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희생하지 않으면 나쁜 아빠가 되고 나쁜 아내가 돼버리는 경우예요. 아이가 먼저가 아니고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애들 밥을 먹을 때도요, 밥을 엄마 아빠가 먼저 먹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엄마들은 애들 밥 다 먹이고 내 밥 먹거든.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요, 내가 배가 고프면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배부터 채우고 나서 애기를 먹여야 돼. 그래야 화가 덜 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은 애들은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고 엄마도 좀 먹자, 엄마도 좀 먹어 하면서 몸만 짜증이 다 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는 내 배부터 챙기고 내 남편 배부터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또 애기 낳으면 또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좀 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내들이 이제 아이를 교육을 시키잖아요. 열심히 일한 아빠 입장에서는 저녁에 퇴근하고 TV도 좀 보고 뭐 스포츠 중계도 좀 보고 싶고 게임도 좀 하고 싶고 이러는데, 우리 아내는 아이를 이제 열심히 공부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학습지를 하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조용히 해야 되는 아빠가 생기는 거예요. 조용히 해, 조용히. 에이, 공부하잖아 이러면서 그 아빠들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가 힘들다, 어차피 집에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늦게 들어가겠다 라는 그런 아빠들도 생기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부부관계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죠. 부부관계 애착이 잘 건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도 건강한 애착관계를 갖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을 때는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갈등을 많이 겪는 분들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너무 열정적인 거에 비해서 부부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정말 잘 키우려면요, 부부관계가 먼저 좋아야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솔루션을 드린다면 부부만의 시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솔직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아이들을 일주일에 뭐 한 서너 시간 정도라도 그 맡겨놓고 부부가 둘이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던가 둘만의 시간을 자꾸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올곧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눈빛을 보고 쳐다봐주고 부부 중심의 대화를 나누고 그런 시간, 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같이 휴식을 좀 취해야 좀 더 육아의 능률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더 핵심적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현관에서 사랑은 시작된다. 배우자가 출근을 할 때, 퇴근을 할 때 항상 맞이해주고 반갑게 인사해주는 걸 첫 번째 솔루션으로 드리고 싶어요.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실은 이 감정,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의 결실이 아이들이잖아요. 아이가 먼저가 아니고 부부가 먼저다. 그러니 내 아이를 바라보기 전에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영역을 더 먼저 의식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자, 세 번째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부부만의 시간. 옆에 이제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면 서너 시간 정도 맡겨놓고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큰 대화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주보고 웃어도 돼요.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시간들을 자꾸 가지다 보면 서로에게 더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랑이 스물스물 다시 샘솟을 수가 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큽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 키워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좋아야 애가 잘 큰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